네, 반갑습니다. 머니아입니다. 복잡한 얘기는 안 할게요. 절대 가입하지 않았으면 하는 보험은 변액보험, 종신보험, 저축보험이에요. 이런 보험들 제발 가입하지 마세요. 제발 부탁드릴게요. 제가 투자 잘못해서 마이너스 80% 봤다 이런 얘기 카페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가입했던 것도 보험이에요. 보험으로 투자를 해서 이렇게 손해를 많이 봤던 거예요. 제가 얼마나 억울했으면은 이거 해지 환급금 지금 명세서도 파일처리해놨어요.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하려고요. 근데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랑 비슷한 분들한테 보내주더라고요, 제 영상을. 그래서 저를 구독하시는 분들, 구독하시는 가족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. 변액보험 가입 중인데 어떡하냐? 종신보험 가입 중인데 어떡하냐? 저축보험 이 원금도 안 되는데 어떡하냐?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세요. 아마 지금 이런 거 가입을 안 하시고 직장생활 잘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저를 보신다는 거, 이 영상을 보신다는 것 자체가 알고리즘이 너무 똑똑해서 아마 미래에 여러분들이 이런 권유를 받을 확률이 높아요. 구독해주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이 보험들의 단점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그리고 이 보험들을 계속 가입 중이다. 중간에 어떻게 하면 좋냐. 나는 지금 아직 원금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. 이런 얘기도 뒤에 해드릴게요. 일단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삭막하니까 다른 얘기를 잠깐 하자면 만약에 제가 마트에서 음식을 판다고 해볼게요. 제가 뭐 음식점 주인이라고 해볼게요. 음식을 판매를 하는데 가족들이 왔어요. 가족들이 와서 뭐 밥 한 끼 먹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면은 원래 메뉴가 뭐 돈가스였으면은 뭐 밥이라도 좀 더 주던지 뭐 돈가스라도 하나 더 주던지 뭐 이런 거를 조금 더 하려고 할 것 같아요. 더 주려고. 이 보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, 아마. 보험 설계사가 우리나라에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보험 상품이나 어떤 금융 상품을 판매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. 가족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,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이 얘기가 좀 불편할 것 같다, 혹은 내가 보험을 판매를 하신다 그러면 안 봐주셔도 돼요. 이 영상 안 보셔도 되고 구독 취소하셔도 됩니다. 네, 지난번에도 이런 뭐 종신보험 관련된 영상을 잠깐 했었는데 보험 설계사분들이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. 어떤 유튜버 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계좌로 입금을 하고 악플을 다셔라 이렇게 하더라고요. 저도 그렇게 할까 생각이 드네요. 여튼 돌아와가지고 첫 번째 변액보험부터 얘기를 할게요. 일단 이 금감원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. 변액보험이 뭐냐면 보험이랑 펀드가 합쳐진 상품이에요. 짬뽕이랑 짜장면 합쳐진 것처럼 짬짜면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. 대충 보면은 괜찮아 보여요. 보험도 좋고 펀드도 좋고 이렇게요. 그러니까 계속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얘기하는 걸 볼게요.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. 그러나 단기간 내 보험계약 해지 시 공제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해지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. 경고를 하는 거죠. 변액보험 가입 전 보험료를 장기간 납입할 수 있을지 충분히 고려하세요. 써있죠. 변액보험 가입 후에는 가급적 10년 이상 유지를 해주셔야지 수익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아니 왜 보험이랑 펀드 합쳐진 그 짬짜면 같은 건데 왜 이렇게 되나 보면은 보험 상품들은 대부분 초기에 사업비를 떼가기 때문에 그래요. 이것도 이제 금감원 자료를 보면 보험료에서 사업비랑 위험보험료 이런 것들이 차감이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지를 하면 환급금이 원금에 못 미친다. 한마디로 원금 손실이란 뜻이죠. 어느 정도 가져가냐 뉴스를 보자면 사업비로 많게는 20% 정도를 가져간다 라고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납입을 하는 순간 바로 마이너스 20%가 된다는 얘기예요. 보험사의 비용으로 지불을 했다는 뜻입니다. 좀 더 자료를 보자면 참고로 다수의 변액보험 상품이 7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는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보다 적게 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년도 기준으로 변액보험을 7년 이상 유지하는 비율이 약 30%밖에 안 됩니다. 제 얘기가 아니라 금감원 얘기예요. 다시 말해서 이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의 70%가 손해를 본다는 뜻이에요. 뭐 환급률, 그러니까 수익률은 얼마나 나오냐. 이것도 금감원에서 16년도에 통계를 냈는데 7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7% 수익이래요. 그럼 1년에 1%씩 수익을 봤다는 얘기죠. 단리로 따지자면. 딱 봐도 비효율적인 상품이잖아요.
근데 이거 왜 가입했냐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돌아오는 답변이 다 똑같아요. 싹싹한 지인이 있어서 보험 하나 가입해줬다. 우리 부모님 친구 중에 보험 설계사분이 계셔서 그분한테 하나 들어드렸다. 이렇게요. 다 똑같아요. 그리고 들은 멘트, 기억하시는 멘트도 똑같을 거예요. 장기 투자를 하게 해준다. 최저 보증이율 이런 거 있다. 일반 보험 상품은 늦게 굴러가는데 변액 상품은 투자를 할 수 있어서 빨리 불릴 수가 있다. 나중에 비과세가 된다. 어떤 표를 보셨을 수도 있어요. 이런 뭐 표 이런 게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. 20년 동안 유지를 했을 때 150% 수익률을 줬다. 뭐 이런 얘기요. 근데 여기가 함정이 20년 동안 50% 수익을 봤다는 얘기는 1년에 2.5%씩 수익을 봤다는 얘기예요. 단리로 따졌을 때. 복리로 따지면 더 낮아지죠. 이게 문제가 저랑 성향이 다 비슷하셔서 그래요. 제가 손해를 봤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. 다 안전지향적인 사람들, 안지향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멘트예요. 최저 보증, 비과세, 장기 투자, 뭐 이런 것들이요. 근데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이 상품을 가입을 하고 손해를 보는 확률이 70%나 돼요. 진짜 최악이에요, 최악. 이제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좀 멘트를 세게 해도 되겠지? 이제 10년 이상 원금 회복이 안 된 채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. 평범한 사람들이 자산관리 측면에서 10년 이상 유지를 하려면 뭐 상속을 받는다든지 혹은 일반적으로 자산이 좀 있으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어야지 괜찮아요. 근데 이거는 내가 바꿀 수 있는 변수가 아니잖아요. 왜냐하면 10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. 결혼도 하셔야 되죠. 내 집 마련도 하셔야 되죠. 애도 키워야 되죠. 애 대학도 보내야 되죠. 뭐 유학을 갈 수도 있죠. 은퇴도 준비를 해야 되죠. 이렇게 빅 이벤트가 정해져 있는 것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긴 기간 여유자금을 가지고 계실 분이 별로 없습니다. 이렇게 10년 이상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은 정말 정말 없을 거예요.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종신보험도 마찬가지예요. 변액보험이랑 똑같이 사업비가 크고 유지하기도 힘들고 보험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거나 비과세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종신보험 본연의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. 그래서 이것도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에서 제발 이상하게 판매하지 말아라. 노 이렇게 써놨잖아요. 자료도 많아요. 제가 이 종신보험 얘기는 예전에도 한번 했었죠. 세 번째 상품은 저축보험이죠. 그나마 요즘에는 원금 회복 기간이 짧은 저축보험 상품들도 나오긴 나오는데 뭐 예전엔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. 19년도 뉴스를 보면은 어떤 한 의원분께서 보험 3사에 물어봤대요. 저축보험이 얼마나 원금 회복에 걸리냐 하고 물어보니까 보험 3사에서 대표적인 저축 상품들이 원금 회복을 하려면 7년이 걸린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거예요. 뭐 뉴스 자료도 엄청 나왔었죠. 그때 당시에.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세 가지 상품은 절대 가입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. 보험 설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상품을 얘기하는 이유는 솔직하게 말해서 저도 보험을 판매해본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리고 판매사에서 보험 설계사분들한테 이런 상품을 팔아야지 돈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교육을 하고 판매하라고 압박을 하고 이런 구조예요. 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. 내가 이제 재테크를 잘 해서 은퇴도 빨리 하고 싶다. 뭐 이런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런 목표를 이루실 때는 이런 상품이 진짜 버거운 상품들이에요. 그럼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가입 중인데 어떡하냐. 이런 상품을 지금 가입하고 있어서 원금 회복도 못했다. 뭐 15년 납입을 하라 그러는데 지금 7년째다.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. 이거 보시는 분들이 머니아이가 내 얘기 듣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많아요. 다 대부분 똑같아요. 10년짜리 상품 가입해가지고 3년 납입 중이다. 7년 납입 중이다. 이게 홀수 연도가 이제 고비인지 모르겠는데 여튼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이번 주에만 거의 한 3분 정도로 만났어요. 그래서 조금 이 가족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조금 더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. 해지를 했으면 좋겠어요. 근데 동생이다, 내 가족이다, 진짜 우리 엄마다, 우리 아빠다, 내 동생이다 했으면은 이런 상품 10년짜리 가입하고 3년째 납입 중이다 했으면 그냥 해지하라고 했을 거예요. 그럼 일단 한 가지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모든 사람은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. 본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이 틀렸다 라는 걸
보기 싫어해요.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어해요. 이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. 유전자에 이게 이 시스템이 각인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익을 보는 것보다 손실을 더 싫어하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. 만약에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막 원숭이 때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. 원시 시대 뭐 이럴 때요. 엄청 옛날부터 만약에 손실을 좋아하게 만들어져 있으면 아마 멸종이 됐을 거예요. 막 이렇게 막 다쳤는데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멸종됐겠죠.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익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고 나를 존중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.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.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워렌 버핏도 그렇고 갓 태어난 아기도 그렇습니다. 이거는 모두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. 그쵸? 근데 문제는 이런 이 자기를 위하는 마음, 이런 마음 때문에 기회비용이란 걸 제대로 측정을 못해요. 손실회피 편향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기회비용을 제대로 측정하는 걸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제가 어머니한테 투자를 알려드렸더니 작년 한 해 동안 8% 정도 수익을 내셨다. 얘기 많이 했어요. 다른 영상들에서. 대부분 저희 어머니처럼 재테크에 관심이 없으셨고 투자에 관심이 없으셨을 테니까 이 8%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. 만약에 내가 지금 변액이라는 상품을 가입을 해서 원금의 90%예요. 10%만 회복하면 탈출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. 원금 회복되면 탈출하겠다. 원금 회복되면 해지하겠다. 이러실 것 같아요. 근데 변액보험의 수익률이 1%였단 말이에요. 이 얘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금감원 자료에서 7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 107.5%다 라고 써있죠. 이거 자료 띄워주세요, 편집자님. 그럼 이제 내가 원금 회복을 하려면 10년이라는 기간을 투여를 해가지고 원금 회복을 해야 될 거예요. 그쵸? 투자 상황에 따라 당연히 다를 거예요. 손실을 볼 때도 있고 더 많이 나올 때도 있고 그냥 이거는 이 통계에 따른 예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냥 평균을 내가지고 어머니 수익도 그렇고 변액보험 수익도 동일한 겁니다. 이 가정은. 그렇다면 이 10년 동안 놓치고 있는 기회비용은 뭘까요? 지금 만약에 그냥 손실을 인정을 하고 내가 진짜 싫지만 진짜 손실 보고 있는 거를 확정짓기 싫지만 그냥 해지를 해요. 그래서 해지를 해서 이 돈을 가지고 10년 동안 8% 정도로 굴렸다고 해볼게요. 매년. 그냥 1년에 한 8% 정도를. 단리로 따졌을 때, 복리로 따지면 더 커질 거고, 단리로 따졌을 때는 80% 정도는 수익을 보실 거예요. 그래서 손실도 넘어설 거예요. 여러분 눈에 당장 보이진 않지만, 인정을 하고 기회비용이라는 걸 계산을 해보면, 해지를 하고 내가 투자를 시작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일 겁니다.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나는 싫다. 이 뇌에서 이거를 막고 있어요. 이 무의식 중에서.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. 그리고 아마 이 얘기를 드리는데 아마 머니하이를 싫어하게 될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. 그래도 뭐 어쩔 수가 없네. 그래도 이제 저는 가족들한테 좀 구독 취소를 하시더라도 이런 얘기는 꼭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약간 책임감이 언제쯤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뭐 여튼 계속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한테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고 싶을 것 같아요. 진짜 힘들었는데 내가 손해는 안 봤어.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차선책으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방법은 3가지 정도가 있어요. 첫 번째가 감액을 하는 거예요. 감액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매달 납입하는 금액을 원래 뭐 30만원씩 납입을 했었는데 20만원이나 10만원으로 줄이는 거예요. 이게 감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. 두 번째 방법은 납입 중지를 하시는 거예요. 내가 매달 넣다가 납입 중지를 하면은 더 이상 이제 안 넣는 거죠. 그런데 문제는 어떤 상품들은 납입 중지를 하다 보면은 해지가 되는 상품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꼭 그 보험사에서 물어보고 하세요. 세 번째는 진짜 최고의 방법인데 민원 해지라는 방법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 변액보험이나 종신보험이나 저축보험에 가입하실 때 이렇게 사업비를 떼가고 원금 손실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아마 제대로 들으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. 뭐 연금으로 전환을 한다, 연금 상품이다라고 설명을 들으셨거나 여러 가지 설명을 제가 오늘 지금 드린 설명들을 제대로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, 보험사에. 그러면 이 보험사에서 민원을 받아들여 주면은 원금까지 해가지고 다시 돌려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. 근데 아마 대부분 지인들을 통해서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민원 해지 하시는 거는 별로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. 저랑 성향이 또 비슷해서 그럴 거예요. 근데 여튼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차선책인 거죠. 오늘은 보험 얘기를 했어요. 제가 새벽 4시에
갑자기 왜 보험 얘기를 했냐면 제가 새벽 4시에 잠깐 깼는데 이 안지안 카페에 누가 질문을 남겨주셨어요. 근데 댓글로 3-4줄 이렇게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뭔가 그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은 그 뭔가 그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. 제가 부모님이랑 20살 때 이후로는 같이 산 적이 거의 없어요. 한 10년, 15년 이렇게 떨어져서 지냈는데 부모님한테 연락 왔을 때, 뭐 카톡 왔을 때 한두 줄로 그냥 막 잘 있어 이렇게 보는 그 기분 아세요? 그냥 그 석연치 않은 기분?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급하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또 너무 대충 입었네. 여튼 근데 이 기분 공감하시죠? 필수 보험까지 찍어볼까요? 보험 얘기한 김에 그냥 필수 보험까지 찍고 끝낼까요? 이것도 준비를 해야겠다. 그냥 지금 바로 찍어야겠다. 필수 보험 영상으로 이어갈게요.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